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저는 매너와 의전을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물이죠. 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나 전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 얘기는 아니고요. 제 분야, 그러니까 매너와 의전 측면에서 푸틴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거지 같은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남 욕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욕 좀 먹어야 됩니다.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가볍게 푸틴의 개매너 하나를 얘기해보죠.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바로 지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회의에서는 정상 간의 회담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모인 김에 막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런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지각을 상습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 푸틴의 지각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4시간 15분을 기다렸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도 한 3시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지각의 피해자죠. 그리고 그 세기로 유명한 트럼프조차도 한 45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나중에 푸틴한테 지각으로 복수를 했지만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때도 지각을 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자, 푸틴이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느냐, 개인적으로 게을러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전부인의 회고록에 보면 연애할 때도 항상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게으름이 습관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뭐 러시아 사람들의 뭐 국민성이다, 문화다, 조금 느긋한 성격이어가지고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은 푸틴이 개인이면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푸틴이 누굽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이나 국민성이 이유가 될 수 없죠. 물론 이 지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날 상대방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회담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잔머리가 좋다, 뭐 전략이 좋다, 술수에 능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 다 집어치우고 이유가 어찌됐든 그냥 개매너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마음이 없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할 마음조차 없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그 다음에 내 전략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푸틴의 진짜 개매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매너. 자, 이 사진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러시아에서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무섭게 생긴 검은색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네, 회담장에다가 개를 풀었습니다. 이거 진짜 개매너죠.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회담장에다가 개를 풀어놓은 것도 개매너인데 이 개 생긴 거 보십시오. 이거 아니 뭐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강아지도 아니고 뭐 생긴 것 같다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누군가는 무서워할 정도의 외모를 가진 개를 사전 협의 없이 회담장에다가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과거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 알고 일부러 기싸움 하려고 풀어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담이 언제였냐면 메르켈 총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푸틴하고 정상회담하는 자리였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푸틴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메르켈이 걔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를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이런 개매너를 한 이후에 이거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푸틴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푸틴의 거지 같은 의전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장관들한테 보고를 받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테이블에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보고를 받는 모습이에요.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사진이에요. 아, 진짜. 이 테이블 보세요. 이 구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일선에서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비즈니스 의전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진 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먼 거리를 두는 건 권위적인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정도의 거리를 띄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의 주변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멀리 띄우는 건 나의 안전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이런 세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독재자들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할지 몰라. 불안해. 그러니까 경호원들 쫙 깔아놓고 최대한 거리 멀리 띄워놓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푸틴이 시스템적으로는 독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독재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을?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면 나는 너가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존재야. 전형적인 권위적 리더십, 강압적 리더십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어떤 정상도 이런 극단적인 세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극단적인 세팅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대화 나누는 상대방에게도 무례한 세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자기네 나라 장관들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세팅을 했다. 오케이, 이해합시다. 뭐 코로나 걱정돼? 오케이, 이해해. 그런데 마크롱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정상에게도 이런 극단적인 세팅을 제공한다? 이건 명백하게 신뢰예요, 신뢰. 코로나가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있으려는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거 현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회장들, 회사의 사장들의 방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많이 형태가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는 그 기업의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 있죠. 그리고 회장실에 가보면 거대한 책상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조직의 리더인 나한테 오는 길에다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나를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나는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리더가 계시다.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다. 리더인 나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과 격이 없는 편안한 관계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리더인 여러분들과 직원들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죠. 그리고 리더인 여러분들과 우리 회사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해야 되죠. 그래야 진정으로 격이 없는 친근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 방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분위기.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말로만 야 편하게 생각해. 야 형이라고 생각해. 뭐 누나라고 생각해. 나는 친구 같은 리더야. 암만 말해봐야 뭐합니까? 막상 자기 방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자기 방 앞에는 리셉션이 별도로 존재하고 리셉셔니스트들 막 두세 명 있고 확인해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막상 방에 들어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크기의 책상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폭이 엄청 넓어. 그래서 내 리더가 저쪽에 있어. 나는 여기 있고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 책상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격이 없다는 말, 친구 같다는 말, 이거 의심해봐야죠. 자, 몇 가지 특징적인 푸틴의 나쁜 매너, 나쁜 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독재자의 냄새가 풍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지 느껴지십니까? 매너와 의전이라는 게 이런 역할도 합니다. 어떤 리더가 시행하고 있는 매너와 의전들을 보면 그 리더가 팔로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매너와 의전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건 절대로 리더들, 정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러시아에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 전쟁터에 있는 앳된 병사들, 영문도 모르고 폭격을 맞아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2022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이 잘못된 리더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나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